자, 수사기관의 환부 가한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환부해야 한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배운 거랑 똑같죠. 자, 조문 갑니다. 자, 1항 체크하시고 검사입니다. 검사인데 법원으로 바꾸면 틀려요. 자, 4번을 확보했을 때, 자, 여기를 색깔칠할게요. 자, 4번을 확보를 했다면 굳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환부, 가한부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자, 두 번째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여기를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자, 그랬을 때는 공소 제기 전이라 할지라도 검사는 청구가 있을 때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환부나 가한부 해야 한다 밑줄 그시고, 필요적입니다. 의무적 아닙니다. 필요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누가? 검사입니다. 검사. 그래서 똑같은 질문 주어지고 법원으로 바꾸면 틀리다 그랬어요. 검사가 4번을 확보했을 때는 1번이든 2번이든 에 대하여 청구가 있을 때 한해서 환부나 가한부 해야 한다. 필요적인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직권 아닙니다. 직권. 청구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압수물이 증거에 공할 물건. 배웠죠? 앞에서? 환부, 가한부 할 때 배웠잖아요. 증거에 공할 물건은 가한부 대상입니다. 환부 대상이 아니고. X. 환부 대상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환부 대상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증거에 공할 물건은 가한부 대상인 것이지 환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 청구 나왔네. 청구. 청구가 있을 때 한해서 가한부에 응해야 한다. 왜? 필요적이니까. 그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검사가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또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서 기소 중지했을 때 역시 이것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있습니까? 있죠. 여기 보시면 관세 포탈인 물건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중지를 할 겁니다. 그랬다면 밑에 이것은 압수물은 관세작물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고기소가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환부해줘요. 따라서 이건 환부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또 있습니다. 체포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의 경우에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받지 못했다면 역시 그 즉시 환부해야 됩니다. 즉시 반환이다. 환부 대상이 된다. 이 뜻이. 자, 그래서 환부 대상이 되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검사가 불기소, 기소정지 처분할 때 이때도 환부 대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그치? 사후에라도 영장 받아야 되는데 사후 영장을 받지 못하면 환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부 대상은 세 가지 받으시고, 검사 갈 때 4번 확보했을 때 1번, 2번 같은 경우에 청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환부나 가한부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판례 정리하시고. 자, 절차 봅니다. 절차 방금 말씀드렸지, 청구가 있을 때 검사가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 가보죠. 1항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나 가한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2항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 내리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환부나 가한부 해줘야 합니다. 역시 이것도 의무적이죠. 그쵸? 그 다음 경찰이
이 환부나 과환부 처분할 때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자, 전 3조 결정함에 있어서는 역시 미리 통지죠. 통지 나와 있고. 다음 상대방 보시면 자, 환부는 누구한테 해줍니까? 그러면 자, 실제법상 권리 관계없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관계없이 누구한테 해준다? 압수 당시 소지인에게 해준다. 밑에도 피압수자나 제출인에게 해준다. 그 외의자에게 해줄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여기 제출인 환부 원칙이다. 원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압수자 제출인에게 환부해준다. 그 외의자에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물론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원칙이 있다는 말은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제출인에게 피압수자에게 환부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효력은 법원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불법 방법.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보통 항고가 아니고 준항고로서 다투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검사나 경찰에 구금은 앞서 배운 거고 여기는 구금 시간이 아니고 이제 환부 시간이니까요. 환부나 압수나 환부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는 불복이 있다면 그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이라든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라든지 이 법원에다가 그 처분, 취소, 변경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준항고예요. 됐어요?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다. 자, 이 417조 준항고 규정이죠. 이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 불복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따라서 밑에 332조가 뭐였지? 332조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몰수 선고가 없을 때 몰수 선고가 없을 때 압수가 해제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는 뭐지? 필요적 환부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해제된 것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필요적으로 환부해야 하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몰수 선고를 안 할 때 누가? 법원이 안 하는 거야. 법원이 안 하는 거. 수사기관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때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 인도를 거부합니다. 필요적 환부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가 거부합니다. 이 거부 조치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가 없는 거야. 왜? 법원이 하는 거. 법원이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을 때, 그렇지? 압수가 해제된 것을 간주하는데 환부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가 안 합니다. 그때는 준항고로 다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봤어요. 여기를 세모 쳐볼게요. 이 부분이 세모입니다. 됐고, 기출된 적 2번인데요. 자, 다음. 자, 준항고로서 목적이 이미 달성됐어요. 목적이. 그리고 또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해서 준항고로 다툴 이익이 상실됐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있나? 없는 거지. 그래서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다. 됐네요. 시일의 경과 등으로 급박의 사정으로 이미 이익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준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는 거지. 그런 내용의 판례고.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압수작물입니다. 작물의 환부 불능 보도록 할게요. 자, 압수한 작물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그때는 판결이지 판결이다. 판결은 종국 판결입니다. 종국 전의 판결이 아니고, 그렇죠? 일단 결정이 아닙니다. 판결로서, 즉 재판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해준다는 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의무적이단 말이죠.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압수한 작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종결 전이라도 일단 결정이지. 그쵸? 결정입니다. 차이 이해하시겠나요? 여기는 판결. 그치? 여기는 결정. 판결은
종국 판결. 재판이 완전 끝났을 때 하는 거죠. 결정은 뭐야? 종국 전에, 재판 중에 하는 거야. 재판 중에. 재판 중에 하는 거고, 이거는 재판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는 재량이다. 임의적이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겁니다. 여기. 판결이면 한다. 결정이면 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이 뜻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자, 예를 전 시간에 들었던 것 똑같은 예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시계 소유자. 이 B란 놈이 시계를 훔쳐오죠, 이렇게. 철취해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점유자이고 절도범이잖아요. 지금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점유자라니까. 작물이죠, 이건. 작물이야. 자, 경찰이 닥쳤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압수하지, 시계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를 압수합니다. 1번. 압수했다. 압수했는데 여기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무슨 말이냐? 경찰이 캐물었어. 야! 너 이 시계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순순히 불어요. 이 절도 도둑놈이 순순히 불어. 저기요. 저기 사거리 가니까 거기 금은빵 있잖아요. 금은빵. 이 금은빵. 거기서 내가 시계 훔친 거예요. 그리고 CCTV 보니까 이놈이 맞아. 확실해. 그러니까 뭐다?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거지. 더 이상 뭐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금은빵 시계 주인이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이 친구한테 환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원래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 페이지에서 제출인 환부 원칙이지. 피압수자 제출인에게 환부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야가 다 불었어. 어느 가게에서 털었는지 CCTV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그때는 이 피압수자 제출인에게 환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야한테 환부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시계 금은빵 주인에게 환부를 해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환부해줘야 한다. 이게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그쵸? 피해자에게 환부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하다면 이 친구한테 해주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인에게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이 판결로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다시 오시면, 그래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굳이 재판이 끝났다면 판결로서 해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재판 중이 그게 황백하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항 볼게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작물을 처분했다면 그 판결로서 그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해주는 선고를 하면 됩니다. 그쵸? 어쨌든 뭐 시계든 시계를 판 대가든 쌤쌤이니까. 자, 그리고 자, 가환부한 작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을 때는 환부, 이건 앞서 읽은 거랑 똑같고요. 자, 환부해준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권리 주장하면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즉 소유권 주장, 권리 주장이란 말은 소유권 주장입니다. 함에 있어서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자, 이미 작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작물의 처분 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환부했는데 나중에 대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또 받아.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이중 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배웠고, 밑에 거 할 때 통지해 주는 것 똑같고, 그 다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얘기지. 따라서 다소라도 의문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이유가 아니다. 그렇지? 의문이 있다면 그때는 명백한 것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한테 환부해 줄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환부 불능 나와 있네요. 자,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합니다. 또 기타 사유로 인해서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3개월 빨간색 동그란 3개월 내에 환부 청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됐고, 자, 그 기간 내에도 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가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해서 대가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 알아두세요. 숫자 3개월 1개월 하면 틀려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여기 보시면 판결은 의무적으로 환부해야 한다. 결정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부 다 이거 할 때 통지해야 되고 3개월짜리 전부 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